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입 한쪽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 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면신경마비의 일종이라고 한번 들었거든요. 네. 저도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원장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면신경마비. 이름에부터 신경이 들어가니까 좀 겁이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질병인지부터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안면신경마비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7번째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네. 안면신경은 얼굴 표정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안면표정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안면표정근이 대표적인 근육들이 눈을 감는데 사용하는 안륜근, 그다음에 입을 오 하고 모으는데 쓰이는 구륜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할 때 턱이 이렇게 위로 당겨지잖아요. 네네. 광대뼈에서 입술 끝을 당겨 올려지는 이제 광골근이나 입술 아래가 턱 쪽으로 당겨지는 구각하재근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너 입이 좀 삐뚤어져 보인다, 눈이 덜 감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청각에 이상이 있거나 눈물 분비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맛을 좀 덜 느끼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각적으로도 약간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생활할 때 이 불편함이 정말 크기 때문에 만약 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을 했다면 치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가 이 안면신경마비가 오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양쪽 다 오는 게 아니라 얼굴 한쪽에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게 얼굴, 특징이네요. 예, 한쪽으로 오는 게 특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얼굴 이제 귀 뒤쪽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귀 뒤가 좀 아프다. 이제 그게 아니면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약간 몸이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한쪽 얼굴 감각이 조금 둔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증상이 안면신경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안면신경마비가 왔다면 네.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이미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네. 얼굴 표정근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눈이 덜 감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이제 눈이 이제는 꽉 감아도 흰자위가 약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먼지 같은 게 들어오니까 각막에 상처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마비가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이 이제는 가끔 한쪽으로 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예. 물 마시는데 갑자기 정말 아무 느낌 없는데 네. 주르륵 흐렸다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저도 좀 치료를 오래 받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똑바로 나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휘어서 간다거나 맞아요. 네, 그다음에 가끔씩 한쪽 뼈 안에 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입안에 상처가 나기도 하시고요. 이제 뭐 휘파람이 잘 생기지 않다거나 네네.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면신경마비를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구안와사라는 병에 맞아요. 걸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흔한 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지금 최근 10년 동안 안면신경마비의 환수가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연령대를 분포를 보면 좀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를 하고 계세요. 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분들도 많고 60대 분들도 많긴 한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노인들까지 발생을 하시거든요. 저 예. 같은 경우에는 뭐 5살 어린이가 온 걸 본 적이 있고 오. 90세 할머니가 오신 거를 보신 적이 있고 예. 지금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긴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식습관도 볼 수 네. 있는데요. 복합적인 탄수화물 먹다 보면은 염증이 일어나고 네. 이 염증 때문에 신경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발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면신경마비를 원인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징과 함께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래 안면신경마비라는 이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여기선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네. 외상성으로 이제는
골절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뇌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추성 이제 마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구안화사는 주로 말초성 마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추성 마비와 말초성 마비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추성 마비에도 이제는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 반대쪽에 이제는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초성 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나와서 귀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쪽과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쪽이 같이 나타나시고요. 이마 주름을 지을 수가 없고 한쪽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네. 중추성 마비가 있는 분들은 눈 감는 게 가능하시고 다음에 이마 주름을 지울 수 있는 게 가능하세요. 말초성으로 마비가 오신 분들은 정말 이 한쪽만 지금 주름이 없고 예. 한쪽 눈이 좀 덜 감겨 계시는 특징이 있어요. 네. 윙크를 한다거나 이제는 오 하는 휘파람을 부는 거는 중추성 마비, 말초성 마비 동일하게 다 잘 되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렇군요. 원장님 보니까 말초성 마비가 90%로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있나요? 중추성 마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뇌에 문제가 와서 생기는 건데 큰 병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귀에서 얼굴 쪽으로 오는 신경 부분에 이제 특정 부위만 타겟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안면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을 나눠본다고 하면 특히나 예후가 좋지 않은 안면마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뭔가요? 예, 또 우리가 안면마비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겼다. 물론 이런 이유를 염증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는 있지만요. 네. 네. 이런 마비는 그냥 벨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벨마비. 네. 그래서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벨마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또 후유증도 크게 남지 않으신 편이거든요. 이게 좀 보통의 경우겠네요. 예, 이게 네. 일반적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안면신경마비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한쪽 이제 늑골 이제 옆구리 맞아요. 쪽 쑤시고 통증이 심하고 이제 수포가 올라와서 아프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 귀 주변에 있는 안면신경 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수포가 어디 생기느냐? 이 귓바퀴나 귀 속에 수포가 생긴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 참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귀 근처에 있으니까 두통이 심하고 이명이나 난청도 가끔 동반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좀 후유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면 조금 더 많이 남는 편이고 치료가 좀 더 쉽지도 않으신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야, 지금 후유증만 보더라도 벨마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한 5% 정도인데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이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40% 정도가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예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일반적으로 그 안면신경 마비라고 말하는 그 벨마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김 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한의학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표현이 이제 구안화사, 맞아요. 눈이랑 이제 입이 삐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외에도 구와, 구벽, 뭐 구금화사, 이제 구금안압 등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길게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있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경락, 뭐 경혈, 경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한열, 온도가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예. 또 외부 사기,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외부 물질이 바로 신경에 들어와서 생겼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네. 또 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풍은 뭐 여러 가지 용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구안화사, 이런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전날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자고 네. 일어나니까 갑자기 돌아가 있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고 변화가 많이 있더라 해서 이제 풍 때문에 안면마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한열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안면신경마비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한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결국 안면신경의 기능 장애로 회복을 하는데 이제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게 퇴행하는 거를 방지를 하고 안면신경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면서 후유증 예방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침치료인데요. 네. 이제 침치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전통 한의학식으로 얼굴 주변에 경혈이나 경락 그리고 손발이나 다른 부분에 침을 놔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예. 아까 앞에서 이제 안면 표정근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근육 자극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근육 위주로 침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 증강이 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을 넣으면 빠지면 섭섭한 게 전침 치료겠죠. 아, 네. 네, 전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을 해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뇌 가소성을 회복을 한다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뇌 가소성은 신경이나 뇌는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결국 재생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런 재생력을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침을 걸어주고 전극을 올리다 보면 안면 표정근들이 이제 떨리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치료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특이하게 쓸 수 있는 치료가 매선 치료가 있습니다. 네, 매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통증 쪽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해서 환자에 따라서 다른 부위의 매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이마나 눈 부분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멍이 잘 들고 붓기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잘 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입 주변으로 이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아, 네네. 네네. 안면신경마비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는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면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첫날부터 3일, 2, 3일 내에는 갑자기 악화가 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치료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제는 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고 2, 3개월 내에 회복이 시작되지 않거나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치료 기간 중에 이게 한의사도 그렇지만 환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환자는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안면신경마비 증상은 바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이제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좋아졌나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더 줄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환부는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근육 마비가 돼서 내가 원하는 동작이 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서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 짓는 연습이군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로는 금물이죠. 그래서 네.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발병 초기에 자각을 해야 하고 또 특히나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안면신경마비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